안녕하세요. 밤마다 잊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거는 40대 중반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매일 밤 뜬금없이 말을 건다니 좀 이상하시죠? 사실 제 남편은 일찌감치 하늘나라로 가게 됐거든요. 평생 마음고생 많이 하며 살아온 그 사람을 저는 아내로서 정말 행복한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을 땐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삼키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죠. 가만히 있어도 몸서리 쳐질 정도로 괴롭던 절, 당시 한술 더 떠서 못 살게 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도 아닌 시모였어요. 그리고 제 사연의 주인공 또한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댁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 사연이 널리 퍼져 많은 시청자분들의 분노가 반드시 시모, 그리고 시모의 자식들에게 타당한 대가가 되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저와 오빠를 다정히 키워주셨죠. 그런 제가 33살에 결혼한 남편은 저와는 참 다른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더군요. 연애 시절 남편에게 가정사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눈가가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난 가끔 서연이 너희 집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러워. 우리 가족의 행복은 내가 12살 때 끝났으니까. 12살? 어, 그때 내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지금 어머닌 내가 14살 때 아버지랑 재혼한 새어머니야. 내 남동생도 막내인 여동생도 그때 어머니가 데려온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했었어. 남편인 결혼 전 제게 시모가 사실은 계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모는 시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마다 교묘하게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를 차별했다고 했죠.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집에서 쓰는 수건 한 장도 난 제일 낡고 해진 수건을 써야 했어. 안 그러면 동생들 배려도 못하는 이기적인 놈이란 욕설을 듣기도 했지. 어머닌 대놓고 내 앞엔 맛있는 반찬을 내주지도 않았고 내 국엔 항상 국물하고 조금의 채소 건더기 뿐이었어. 물론 아버지가 일을 나가거나 약속이 있어서 나가셨던 때만 말이야. 아버지한테 왜 안 일렀어? 어머니가 동생들하고 차별한다고 아버지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처음엔 했지. 근데 어머니가 날 오히려 이상한 애를 취급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만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척하면서 말이야. 자긴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괴모라고 내가 모함을 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도 아버진 애가 없는 소리를 하겠냐며 어머니한테 화를 내주셨지. 그때마다 어머닌 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했어. 어머니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지금 하는 생선구이집을 시작했지. 그때만 해도 경제활동을 안 했었거든. 경제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만 날 더 구박한 거야. 시아버진 항상 남편에게 미안해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모가 싫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시아버지를 챙겨주는 시모가 적어도 시아버지에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됐다는군요. 때문에 시모도 시모를 따라 자신을 무시하던 두 동생도 너무 싫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꾹 참고 살았다고 했죠. 나랑 둘이서만 살 때 아버지 옷은 늘 꼬깃거렸어. 항상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 서툴게 살림하시랴 밥 차리랴 힘겨워 보이셨지. 그때 생각을 하니까 나만 참으면 적어도 아버지가 전보단 덜 힘들게 사시겠구나 싶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성아가, 난 그런 엄마일지언정 너에게 엄마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단다. 늘 깨끗한 집에서 적어도 밥도 옷도 챙겨주는 엄마가 내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독립을 선언한 널 보면서 사실 내가 널 더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냥 이 아버지가 전부 미안하다 하고 말이야. 어머니랑 동생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버지 원망하진 않아. 그때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진 나름대로 날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거니까 말이야. 생선구이 가게 시작하며 돈을 벌게 되자 시모는 점점 시아버지께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는군요. 그러다 남편이 30대 초반일 때 시아버지가 일을 하다 그만 지병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한동안 투병 생활을 하며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시아버진
더 이상 일을 나가지 못하셨다고 했죠. 그때 이후 시아버진 몸도 마음도 약해지셨고 반면 경제권을 잡은 시모는 집안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너무 약해지신 데다 생선 가게까지 잘 되니 완전히 시아버지를 찍어 눌렀던 겁니다.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한테 이혼하는 게 어떠시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 예전에 기죽고 살았던 세월을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홀대하셨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버진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그냥 그대로 순응하고 살고 싶다고 하셨어. 한번 사별한 사람으로서 쉽게 가정을 깨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살면 얼마나 살겠냐면서 말이야. 내가 억지로 아버지를 집에서 끄집어내드릴 수도 없는 건데 어쩌겠어. 아버지 뵈러 가끔씩 집에 가긴 하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잔뜩 안 좋아진 채로 돌아오게 돼. 그래서 난 화목한 집에서 자란 서연이 네가 너무 부러웠던 거야. 힘들다, 분하다, 억울하다는 말을 제대로 소리쳐 보지도 못한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묶이는 중대사잖아요. 솔직히 시댁의 분위기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만은 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죠. 그리고 양가의 첫인사를 드린 후 시아버진 우리 두 사람을 따로 불러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성악이 애미가 보면 난리를 칠 게 뻔해서 내 이렇게 몰래 너희 둘을 불렀다. 성악이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 경제권은 네 엄마가 꽉 쥐고 있잖니. 네 동생들 결혼할 땐 무려 1억씩 턱턱 내놨던 네 엄마가 이번엔 한 푼도 절대 못 내놓겠다고 하더구나. 화도 내고 타일로도 받는데 에휴 힘없는 내가 어떻게 네 엄마를 이길 수 있었겠니. 그래서 네 엄마 몰래 주변에 사정사정해서 마련한 돈이다. 얼마 안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걸로 신혼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려무나. 시댁 안에서 시아버지만이 남편과 절 위해주던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각오했던 대로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최악이었죠. 예, 너 왜 쉬고 있니? 다들 쉬고 있는데 왜 저만 계속 일해야 돼요? 저랑 남편은 아까 할 만큼 했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눈엔 싱크대에 잔뜩 쌓인 설거지가 안 보이냐? 그리고 명절에 집안일을 며느리가 하지. 그럼 누가 하니? 그럼 동선 외 음식도 설거지도 안 하고 거실에서 노닥거리고만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며느리인데 시댁에도 안 가고 명절에 여기 와 있잖아요. 둘째는 여태 집안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막 결혼한 네가 좀 더 하면 어디 덧나냐? 그리고 너 엄마 며느리인데 당연히 둘째보다 일을 더 해야지. 주영이인 시집살이 당하다가 요새 문서방이랑 사이 안 좋아진 거 모르냐? 그러니까 시집살이 당하는 게 뭔지 잘 아는 분이 왜 며느린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동서,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한 푼도 안 받은 난 이렇게 열심히 음식했는데 1억이나 받은 동선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어? 얼른 가서 설거지해.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맏며느리인데 이참에 집안의 기강 좀 단단히 잡아야겠어. 아니 형수님, 왜 괜히 제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그럼 서방님이 하세요. 저희 남편 아까 제 옆에 꼭 붙어서 음식하는 거 못 봤어요? 형이 일을 하고 있으면 냉금 동생도 달려와야죠. 아가씨도 얼른 일어나요. 야, 강진영, 강주영, 너희들 형수, 세연이 말 안 들려? 빨리 가서 일해. 재수 씨도 참 그러네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재수 씨 편을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는 그렇다 쳐도 제 아내가 일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시모는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뿐 아니라 며느리인 저와 동서도 차별했습니다. 솔직히 첫 명절에 시집살이를 당한 후론 시댁에 가기 싫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취급 당하면서 왜 계속 시댁에 가야 하냐고 말했죠. 그때 남편은 미안한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당신은 다음부터 가지 마. 근데 나까지 안 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죽고 외로우시겠어. 아버지는 어쨌든 항상 내 편이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자식인 내가 나 몰라라 할 순 없잖아. 그런 남편의 말에 결혼 전 통장을 주며 제 손을 어루만지던 시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귀한 며느리 참 미안하다 하며 눈물 짓던 시아버지 얼굴이 말이죠. 저도 그런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차마 남편의 말을 외면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평소 따로 연락을 드리고 시아버지께 돈 한 푼 안 주던 시모 대신 다달이 용돈 30만 원씩을 챙겨드리긴 했지만 명절은 또 다른 일이니까요. 때문에 저는 남편과 명절에만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시동생, 시누에게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제 할 말은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니 남편 또한 어릴 적에나 참고 살았지 시댁에서 지고만 있진 않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선생님한테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랬어? 아유, 잘 그렸구나, 우리 강아지. 이 할애비를 웃게 해주는 건 너희들밖에 없다. 우리 진영이랑 주영 애들은 뭐 당신 손주 아니에요? 당신도 핏줄이 땡긴다 이거지? 성하게 애들만 예뻐하고. 진영이 아들은 올 때마다 용돈 듬뿍 주는 당신한테만 붙어있고 주영이네 애들은 문서방 따라 여긴 오지도 않는데 그럼 내가 나 좋다고 하는 성하게 애들이 예쁘지 안 예뻐? 당신이 애초에 손주들까지 차별하지 않았으면 성하기네 애들이 나만 좋다고 이렇게 오겠어? 아이고, 그래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만. 예, 어디 편 나눠서 잘 살아보자고요. 시모는 손주들까지 차별하며 예뻐했어요. 때문에 우린 두 아들과 딸은 시댁에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워낙 시아버지를 좋아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린 시아버지를 밖에서 따로 뵈는 것까지 합해도 1년에 몇 번 못 만났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애들을 끔찍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얼마 못 만나는 사이였지만 애들도 자신들을 예뻐해주는 할아버지가 좋았던 거죠. 기특하게도 애들은 나중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빠. 맨날 할아버지한테 소리만 지르고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아이들 덕분에라도 시아버진 우리가 갈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반면 우리가 집에 갈 때면 티나게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소 시모가 얼마나 시아버지를 구박하면 그럴까 싶어서 말이죠. 때문에 전 시모 앞에서 번번이 시아버지 편을 들었고 시모를 따라 남편을 무시했다던 시동생과 시누이에게도 소심한 복수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까 아버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뉴스 좀 보고 싶으실 수도 있지. 어머님 시키는 대로 채널 한번 안 돌렸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버님이 자식들 손주들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내가 내 남편한테 소리 지른다는데 건방지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도 자식인데 이런 말씀 좀 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 손주들한테 보이면 안 좋아요. 나중에 어머님 행동 보고 배워서 애들이 늙고 힘없어진 어머니께 못나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뭐야? 너 지금 내 행동이 못났다고 까는 거냐? 아, 말이 또 그렇게 되네요. 아무튼 주의 좀 해주세요. 아가씨, 이거 보실래요? 뭘요? 아, 뭐예요? 왜 갑자기 사람 얼굴에 주먹을 들이밀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안 보고 있다고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가 아니고 경고예요. 어머님 안 보는 데서 이러는 건 어머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괜히 귀 따가워지는 일 만들기 싫어서고요. 아가씨, 제 주먹 진짜 크고 야무지죠? 그만큼 제 주먹 맛도 매운데 그 매운맛 진짜로 맛보고 싶지 않으면 제 남편한테 말 가려서 하세요. 저희 아버님한테도요. 누군간 쓸데없는데 왜 힘을 뺐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전 시아버지와 남편이 당한 일들에 대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죠. 여보, 매번 우리 집에 갈 때마다 기분 상해서 힘들지? 미안해.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우리 아버지 위해 애써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도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잘해주잖아. 새언니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당신이 오빠네 애들 볼 때마다 너무 예뻐해줘서 말이야. 비록 가끔 시댁 때문에 화도 나고 힘들긴 했지만 우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남편을 안쓰럽게 여겨 친아들처럼 대해주던 부모님과 친형처럼 잘해주던 오빠 덕에 남편은 친정 가는 일을 참 좋아했어요. 또한 구김살 없이 자라주던 두 아들과 딸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죠. 당시 저는 애를 셋이나 돌보느라 마트 알바밖에 하지 못했었는데 때문에 형편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 따윈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린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을 깨부순 불행은 너무 갑작스레 찾아왔죠. 저기요, 강성학 환자 어딨어요? 전 그 사람 아내예요. 우리에게 불행을 몰고 온 건 한 몹쓸 인간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하던 남편은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대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됐죠. 30대 중반의 나이던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취해 음주운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마, 성악이 깨어날 수는 있대니? 그래,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당연히 깨어나겠지. 안 그러니?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그러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래요. 사실상 의사는 우리에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시아버지와 남편을 너무 아끼던 제 친정 식구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엉엉 울었죠. 당시 10살과 9살, 7살이던 아이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셨는데 애들도 뭔가 큰일이 난 걸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빠인 남편을 보러 올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거든요. 반면 시모와 남편의 동생들은 병원에 딱 한 번 얼굴을 비추곤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온다고 성아기가 깨어나니?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일 다 같이 힘 뺄 필요 있어? 하는 망언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편 남편을 그렇게 만든 운전자는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저는 남편을 이렇게 만든 그놈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랬죠. 그런데 그놈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병원으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심지어 처음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이러더군요. 우리가 3억 줄게요. 애도 셋이나 된다면서요. 그거면 혼자서 애들 키우고 살기 충분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아직 앞길이 창창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합의 좀 해줘요. 당신들 미쳤어?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아들 앞길이 창창해? 3억? 그 3억 가지고 어디 잘난 아들 한번 구치소에서 빼보시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이 뻔뻔한 인간들아. 그 낯짝 두꺼운 태도에 미친 듯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번이나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마음이 급해졌는지 그놈의 부모는 점차 제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나중엔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사모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요. 사모님 남편 저렇게 만든 죄 우리 아들도 우리도 평생 속지하며 살게요. 우리 빌딩도 가지고 있는 나름 알부자예요.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우리 귀한 외아들 좀 선처해 주세요. 우리가 2번 다시 술은 입에도 못 대게 할게요. 네. 우리가 돈만 믿고 살아서 미처 죄송하다는 말부터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깨어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슬퍼하고 남편을 그렇게 만든 인간에게 분노하며 속절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사고가 난 지 29일 만에 늦은 새벽에 평소 많이 그리워하던 자신의 친어머니 곁으로 가고 말았죠. 아이고 성아가 이 늙은 애비를 두고 왜 네가 먼저 가니? 성아가 이 애비가 대신 갈 테니 제발 살아 돌아오거라.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아이고 불쌍한 우리 사위. 이 어린 것들만 두고 가슴 아파서 저 세상은 어떻게 갈꼬. 친정 식구들과 시아버진
숨이 끊어진 남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엉엉 울던 새 아이를 끌어안고 멍하니 눈물을 흘렸죠. 그 와중에 기가 막혔던 건 시모와 시동생 그리고 시누인 남편의 임종도 지켜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아니 동서와 오랜만에 보는 시매부까지 다섯은 남편의 빈소가 다 차려지고 오전이 거의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게다가 동서와 시매부는 일이 바쁘다며 잠깐 조문만 하곤 얼른 돌아가 버렸죠. 어머마, 여기 술 좀 더 가져와 봐라.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술 없인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런다. 에휴, 장남이 이렇게 비명행사했는데 어떤 엄마가 제정신으로 견딜 수 있겠어. 그래도 그렇지. 아들 장례식장에서 엄마란 사람이 술을 너무 마시네. 내버려둬. 자식 잃은 사람이 저렇게라도 슬픔을 견뎌보려는 게지. 저 집 아버지 좀 봐. 하도 울어서 눈에 핏줄이 터져 있구만. 그래도 슬프긴 했던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 때문인지 시모만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술을 들이붓더군요. 시아버진 탈진할 때까지 울고 저는 목구멍으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했는데 말이죠. 남들 이목이 신경 쓰였는지 말로는 괴로워서라고 했지만 세상 어떤 부모가 아들 장례식장 음식을 그렇게 입에 쓸어 담는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며 은근슬쩍 안주를 2개씩 입에 넣는 시모가 저는 절대 슬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첫날뿐 아니라 다음 날에도 신나게 술을 마셔댔죠. 저 사모님, 남편분 일은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합의금 일은 생각해 보셨는지. 당신들 진짜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예? 당신들 아들 때문에 내 남편이 결국 죽었어. 우리 아이들은 이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었다고. 근데 감히 내 남편 장례식장까지 와서 합의를 우누네? 당장 꺼져, 꺼지라고. 장례 이튿날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몸으로 조문객을 맞이하며 시아버지를 챙기고 눈에 거슬리는 시모를 무시해야 했어요. 그 와중에 가해자의 부모가 또 찾아와 고래고래 악을 쓰며 쫓아내기도 했죠. 서연아, 엄마랑 아빠 집에 가서 잠깐만 옷 좀 갈아입고 올게. 네 오빠랑 새언니가 너희 애들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좀 재우고 온다더라. 그 김에 우리도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알았어, 엄마. 오빠랑 새언니한테 고마워서 어쩌지? 엄마, 그냥 씻고 오지 말고 아빠랑 눈이라도 좀 붙이고 와. 우리 사위 장례식인데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지. 게다가 여태 밥도 한술 못 두고 있는 딸만 두고 우리가 잠이 오겠니? 우리 다녀올 테니까 제발 너 밥 한 숟갈이라도 먹고 있어. 서연이 넌 애셋 엄마잖니. 네가 힘을 내야 애들을 돌보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던 부모님은 딸인 제가 쫄쫄 굶고 있던 모습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에 모래가 담긴 듯 까끌거리는 느낌에 부모님과 오빠 부부가 저희 애들 데리고 간 후에도 밥을 입에 대지 못했어요. 그렇게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던 절 시아버지가 질질 끌어 테이블에 앉히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정말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 어머마, 아까 사부인 말씀 들었잖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먹어야 한다고. 벌써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저녁인데 너 여기서 더 굶으면 진짜 쓰러진다. 너까지 아프면 난 정말 어떻게 사니? 저기 새 조문객들 또 오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마. 난 아까 밥도 먹었어. 얼른 앉아서 딱 한 숟갈이라도 뜨고 와라. 시아버진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곤 물기 어린 눈으로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문객을 맞이하러 다시 돌아가셨죠.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하얀 밥과 빨간 육개장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정말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을 생각하라는 부모님과 시아버지의 말에 결국 밥을 한 숟갈 퍼올렸어요. 그래, 엄마인 나라도 힘을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제가 밥을 육개장 국물에 적셔 입에 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아!
야, 너 그게 입으로 넘어가냐? 네 남편 잡아먹고? 순간 저는 잡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누군가 제 뒤통수를 거센 힘으로 내려쳤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던 시모더라고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됐고 저는 황당한 얼굴로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갑자기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뭘 봐? 내 말이 틀려? 야, 사람들이 우리 둘째랑 딸을 계속 욕한다. 지들 형제 장례식에 첫날 말고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 말이야.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대. 근데 애들이 바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용모가 될 사람은 바로 너잖아.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이봐. 자기 잘못도 모르고 말대꾸 하는 것 좀 보라고. 나 다 안다. 네가 평소에 애들한테만 신경 쓰고 우리 장남은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준 거. 옷도 제대로 안 사줘서 우리 아들 매번 그 넝마 같은 옷만 입고 살지 않았니? 이 친정 식구들도 우리 아들 얼마나 찬밥 취급했어? 버스기사 월급 고작 얼마나 하냐고. 돈 많이 못 벌어서 자기들 다 고생시킨다고 말이야. 내가 집안에 소란 일으키기 싫어서 참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우리 아들 일찍 보낼 줄 알았으면 널 쥐잡듯이 한 번은 잡았어야 했어. 그렇게 구박하던 우리 아들 가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가 너라면 내 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그 밥숟갈 뜰 생각도 못했을 거야. 정말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어 생각해보니 시모는 자기 자식들이 욕을 먹는 게 안 입고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술도 취했겠다. 그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려고 저런 무리수를 둔 것 같았죠. 사람들은 그런 시모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혼자서 슬픈 척은 다 하고 있더니 다 연기였던 거야? 근데 저 시어머니라는 여자 너무 취한 것 같지 않어? 저 며느리가 진짜 잘못했으면 옆에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살뜰히 챙겼겠어? 내가 평소 저 여자 성미라는데 저 시엠이라는 사람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래도 부모잖아. 요새 얌전하게 생긴 애들 속이 더 시커먼 거 몰라? 저 시엄마가 괜히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겠어? 그런가? 기도 차고 화가 나서 저는 시모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내리 굶은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물도 먹지 않고 울어대기까지 했다 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가뜩이나 약해진 몸에 시모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골이 세게 흔들린 느낌이었죠. 저는 순간 머리가 핑핑 돌고 차가워지는 느낌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 대신 시모를 지근지근 밟아버려 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우, 뭐야?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내 딸 엄마지. 안사돈. 지금 내 머리 치신 거예요? 왜 제 머리를? 그 사람은 정말 씻기만 하고 금세 돌아온 저희 친정엄마였습니다. 언제 오셔서 다 들으신 건지 엄만 잔뜩 화가 난 채 냅다 시모의 뒤통수를 내려쳤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난 표정의 아빠가 얼른 제게 달려와 제 머리를 감싸 안으셨죠.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시모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더군요. 엄마는 그때부터 모든 진실을 낱낱이 읊으며 시모를 짓밟기 시작하셨어요. 안사돈도 내 딸 뒤통수 쳤잖아요. 그래서 나도 댕머리통 좀 쳤습니다. 왜요? 어디 감히 귀한 남의 집 자식 몸에 손을 대요? 아니 안사돈, 난 그저 우리 아들 생각에 화가 나서. 시모는 눈을 거의 까디집다시피 한 엄마에게 겁을 먹었는지 주춤거리더군요. 평소 힘없는 시아버지에게 막했지만 자신보다 세 보이는 사람 앞에선 잔뜩 기가 죽었던 거죠. 엄만 그런 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셨어요. 화가 나요?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라고. 아들 장례식장에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처마시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나야말로 죽은 우리 사이만 생각하면 그쪽 얼굴 볼 때마다 열불이 납니다. 우리 딸이 누굴 구박해요? 여기 다들 좀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아십니까? 우리 사위 14살 때 우리 바깥 사돈이랑 재혼해서 평생 자기 자식들하고 우리 사이를 차별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아시죠? 먹는 거 입는 거로 차별당하는 게 제일 서러운 거예요. 결혼할 때도 자기 친자식들한테만 돈 퍼주고 마진 우리 사위한테 땡전 한 푼 안 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들 아꼈다면서 어떻게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한 달 동안 딱 한 번은 왔답니까? 안사돈, 우선 진정하세요. 예? 아이고, 이거 다 집안 망신인 거 모르십니까? 먼저 시작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행동이 망신스러운 건 알긴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평생 구박받고 산 우리 사이가 너무 불쌍해서 다 큰 사이를 어와둥둥까지 해주면서 살았어요. 살면서 못 받은 사랑 우리라도 듬뿍 주려고요. 그리고 우리 딸 자기 남편 보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난다면서 우리 사위한테 목소리 한번 제대로 높이지 못하고 사이좋게 사냅니다. 당신하고 당신 자식들한테 당하고 산 우리 사위 그리고 바깥사도 편들어주면서요. 그런데 어디서 엄한 내 딸 우리 가족한테 흠집을 내요? 어디 슬퍼서 이틀 동안 물도 안 먹으면 안 마신 우리 딸한테 음식이 넘어가네 마네 하냐고요? 술 한 잔에 기름진 안주를 2개씩 집어서 처먹던 인간이. 평소 남편을 아껴주던 엄마 또한 시모에게 쌓인 것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제 남편 생각이 난 건지 엄마 눈물까지 주르륵 흘리셨죠. 그 와중에도 시모는 부끄러워하기보단 주위의 시선을 창피해만 하더군요. 사람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시모가 주위의 말을 안 했던 건지 조문객들 중엔 시모가 계모인 걸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뭐야, 그렇게 아들 생각하는 척 하더니 저 여자 계모였어? 아유, 어쩐지. 시장 상인들한테 자기 둘째랑 딸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장남 얘기는 한 번도 안 꺼내더라니. 세상에, 그럼 구박은 자기가 있으면서 엄한 며느리한테 왜 저런 거래?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봤는데 저 여자 벌써 육개장하고 밥만 3그릇째야. 모듬전은 몇 번을 더 가져다 먹었는지 도우미들이 수군대더라고. 시모의 얼굴은 점점 벌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창피한 나머지 이성을 잃었는지 갑자기 엄마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이봐요. 감히 나 이렇게 망신 줘? 나 이래봬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야.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산전수전 다 겪었으면요. 그럼 사람이 부끄러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어머님 가게 근처 상인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그분들까지 싸잡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시모를 막아선 건 아빠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저였습니다. 엄마가 시모를 혼쭐 내주는 사이 물을 몇 모금 들이키자 다시 정신이 맑아졌었거든요. 저는 조금 전 시모에게 반박 못한 일을 되갚아 주기라도 하듯 당황한 시모에게 일침했어요. 너, 난이 시엠이야? 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존댓말이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 남편의 진짜 어머니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분이니까요. 이보세요. 사람이 신라 같은 양심이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 어머님이 제 남편 엄마라는 말 하지 마세요. 단 한 번도 내 남편을 자식으로 대해준 적도 없잖아요. 내 남편이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흘린 눈물만 해도 다 모으면 한강까지 메울 수 있을 거예요. 가뜩이나 심란하고 슬픈 제 남편 장례식에서 술이랑 음식이나 그만 축내세요. 평생 내 남편 먹는 걸로도 차별한 어머님한테 제 남편도 음식 대접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시모는 합주기가 되어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조문객을 맞이하다 달려온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시모에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당신 술 취해서 우리 며느리한테 억지 쓰고 있었다며. 사람들이 전해준 말 듣고 내가 기겁해서 달려왔어. 어머마, 머린 괜찮냐? 사부인,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내가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라서 그냥 참았었는데 기어코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서까지 소란을 피워? 당장 나가!
기력이 딸리는지 시아버지의 고함에선 쇠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였으면 그런 시아버지의 말 따윈 가볍게 무시했을 시모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많은 친척들과 시아버지 지인이 있었고 그들의 눈총에 시모는 결국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와 시모의 자식들은 남편의 발인 날인 다음 날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길인데 그런 인간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성아가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말거라. 차라리 엄마 없이 살게 할지언정 마음고생은 시키지 말 것을. 네 가슴에 너무 큰 상처를 남긴 이 애빌 절대 용서하지 말거라. 부디 하늘에선 더 이상 네 세미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편히 쉬거라. 저는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시켰습니다. 저도 애들도 저희 부모님과 오빠 부부까지 모두 눈물바다였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기댈 사람이 남편뿐이었던 시아버진 거의 실신 직전까지 오열을 하시더군요. 시아버진 시모로 인한 죄책감 때문인지 남편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아버님, 그래도 애들 아빠, 아버님한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 시절에 아내 잃은 가장이었던 아버님이 나름대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걸 안다면서요. 저는 지친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곤 저 또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저를 위해 저희 부모님은 애들을 당분간 돌봐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엄마. 이럴 때 내가 애들 옆에 더 있어줘야지. 너희 애들이 우리도 많이 따르잖니. 길게 맡기라는 게 아니라 딱 며칠만 맡기고 네 몸부터 추스를 하는 거야. 너 맨날 눈물바람일 거 뻔한데 그걸 보는 애들 마음은 어떻겠니? 길게 봐라, 서연아. 그 며칠이 지나면 넌 평생 애들을 위한 삶만 살게 될 거니까. 아이들 또한 고맙게도 잠시 외갓집에 가 있는 일은 잘 받아들여 주더군요. 워낙 평소에도 외갓집에 자주 갔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홀로 집에 들어와 쓰러지듯 다시 오열을 했습니다. 제 걱정을 할 시아버지도 부모님도 오빠 부부도 지켜봐야 할 아이들도 없으니 비명에 가까운 서름이 토해진 거죠. 좋지도 않은 형편에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살아야 할지, 앞으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 덕에 마음을 잘 추스르고 아이들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마트에도 복귀했죠. 하지만 이놈의 세상은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남편을 보낸 뒤에도 가해자의 부모가 계속 저를 찾아왔거든요. 집이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라지만 마트까지 찾아오니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오세요. 네? 여기 제 일터예요. 여기 잘려서 애들 밥도 못 먹이게 되면 그때 그쪽들이 책임질 거예요? 사모님, 제발 저희 아들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모님도 셋이나 되는 애들 엄마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려면 돈 필요하시잖아요. 저희가 돈으로 모든 일을 덮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한테 제발 한 번의 기회라도 주세요. 합의금 받으시고 그 돈으로 애들을 더 잘 키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더 힘겨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 부모들의 설득에 자꾸만 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당장 제일 큰 애가 고작 10살인데 정말로 앞길이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마음을 다잡으려던 절 주위에서도 자꾸 설득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까지도 말이죠. 그냥 합의금 받아, 서연 씨. 어차피 그 가해자는 합의해도 처벌받게 돼 있어. 특별범죄 가중처벌이라나? 그 법 때문에 합의해도 감형요선 될지언정 처벌은 피하기 힘들다고. 그놈은 그렇게 벌받게 될 테니까 우선 애들을 생각해. 어? 친정도 친정 오빠도 서연 씨를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며. 어머마,
그 합의금 그냥 받지 그러니. 내가 시애비로서 널 도울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구나. 그래도 성악이도 분명 그걸 바랄 거야. 애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던 애잖니. 우선 너랑 애들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냥 근근이가 아니라 그놈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아줘야지. 제 친정 부모님은 그저 제 판단을 믿는다고 말해주시더군요. 다만 자존심이 애들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만큼 그들이 제안한 합의금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겹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합의금을 받기로 했죠. 그 결심을 한 날 저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가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마음 같아선 그놈 평생 교도소에서 썩게 하고 싶었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그놈 평생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근데 있지, 자꾸 내 눈에 우리 애들이 밟혀. 이대로는 애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다못해 배우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칠 것 같은데 적어도 당신이 남겨준 우리 애들은 내가 잘 키워내야 하잖아. 남은 나한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아. 혹시 나한테 서운하면 나중에 당신 만나서 더 열심히 용서 빌게. 정말 미안해 여보. 저는 그렇게 결국 그들이 제시한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오빠 부부는 기왕 선택한 일 더는 뒤돌아보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제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겠어요? 분명 아직 시아버지도 제가 합의한 일을 몰랐었는데 말입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이런 황당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너 합의금 받았다며? 우리 아들 때문에 받은 합의금인데 엄마인 나한테도 당연히 지분이 있지 않겠니? 좋은 말 할 때 반내놔라.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겠구나 싶더군요. 저는 부하가 치밀어 곧장 시모의 생선가게로 향했어요. 돈을 주려고가 아니라 시모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주고 싶었거든요. 사람들 이목을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죠. 뭐라고요? 내 남편 죽인 놈한테 받은 합의금을 어머님한테 반을 내놓으라고요? 내 남편을 아들로도 생각 안 한 어머님한테 대체 제가 왜요? 애셋 혼자 키우려고 받은 그 돈을 아줌마가 왜 탐내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어? 얼른 나가! 아니나 다를까 제 등장에 시모는 기겁을 하더군요.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일부러 가게 문까지 열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도 바깥의 다른 시장 상인들도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입니다. 왜요? 창피하세요? 창피한 줄 알면 적어도 나한테 그런 욕은 말았어야죠. 내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진상 부리다가 망신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보세요. 내가 아예 모르는 불우이웃한테 기부할지언정 당신하고 당신 자식들한텐 땡전 한 푼 못 줍니다. 아줌마 그렇게 살다가 진짜 천벌받아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아줌마 머리 위로 떨어질 거라고요. 난 2번 다시 아줌마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또 한 번 그런 못돼 처먹은 문자 보내면 그땐 경찰서에서 볼 줄 알아요. 알았어요? 가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른 덕에 온 시장 사람들이 다 나와 구경을 하고 있더군요.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눈알을 부라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꽤 늦은 저녁 시아버지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진 애들 몰래 잠시 문 밖으로 나와보라며 저를 불러내셨죠. 그때 시아버진 놀랍게도 시모에게 이혼 통보를 하셨다는군요. 아까 네 시애미한테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다 들었다. 합의금 받은 일 아주 잘했다. 그리고 네 시애미가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와서 노발대발하는데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싶더구나. 내가 대신 너한테 사과하마.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너한테 할 수가 있니? 난 이젠 살면 얼마나 더 살까 생각해서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그 집에 살다 죽으려고 했다. 하지만 내 아들 목숨과까지 노리는 그런 짐승과 내 더는 한시도 못 살겠더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혼 통보하고 짐 싸서 나왔다. 짐을 싸서 나오셨다고요? 그 몸으로 혼자요? 아니, 내가 힘이 어디 있겠니? 고맙게도 내 동생의 아들인 조카가 직접 차로 날 데리러 와줬어. 지금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날 기다려주고 있단다. 내가 너희 집에 꼭 들르겠다고 부탁했거든. 어머마, 나 이대로 고향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내 동생 집으로 갈 거다. 재수 씨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동생이 혼자 살고 있었거든. 내가 가도 되냐니까 흔쾌히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 걱정은 말고 부디 애들이랑 같이 잘 살려무나. 너한테 너무 해준 게 없는 시애비라 정말 미안했다. 시모와 만난 것 자체를 후회하던 시아버지께 저는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잘 결정하셨다고 말하곤 아파트 입구까지 시아버지를 배웅해드렸죠. 그렇게 시아버진 드디어 시모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며 시아버진 다행히 시모에게서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아버지라 부르며 산 분이시건만 시동생과 시누이는 두 분이 이혼을 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시아버지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못된 성품이 시모나 그 자식들이나 아주 똑같은 인간들이었죠. 남편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는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합의로 어느 정도 감형을 받았다곤 하나 워낙 중재라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사는 중이에요. 부모님과 친정 오빠 부부가 혼자서 애들을 키우는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죠. 또한 저는 가끔씩 시골로 내려가신 시아버지를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곤 합니다. 시아버지 함께 살고 계신 작은아버님이 시아버지와 함께 제게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참 박복한 사람이다 싶다가도 아들내미랑 며느리만큼은 참 잘 얻었구려. 손주들도 형님을 이렇게 좋아하니 형님이 아주 잘못 산 건 아닌 것 같아. 전 최근에도 아이들과 함께 시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시아버지께 시모와 그 자식들에 대한 근황을 듣게 됐어요.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건데 그 사람 생선가게가 문 닫은 지도 벌써 몇 달이 됐다는구나. 시장에 그 사람에 대한 악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손님이 뚝 끊겼었대. 워낙 단골 장사 위주인 곳이었으니 결과가 참혹했던 게지. 그 뒤로 애들한테 손을 좀 벌린 모양인데 자기들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못된 놈들이 연락을 뚝 끊어버렸다네. 어쩐지 나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더라고. 물론 받진 않았는데 뭐 아마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뒤늦게 미안하다 어쩐다 가식적인 용서를 빌려고 하지 않았겠어? 시아버진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의 연락을 평생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시모도 그 자식들도 모두 있고 평생 남편에게 속지하며 사실 거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천벌이라는 게 있긴 한가 보다 싶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도 여전히 남편을 그리며 아이들을 키우는 중입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여전히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주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곤 하죠. 가끔 너무 힘들거나 서러움이 밀려오는 날엔 애들 몰래 눈물도 짓지만 그렇게라도 하소연하듯 남편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듯 비록 몸은 제 옆에 없지만 남편이 항상 제 마음속에서나마 함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남편 몫까지 두 사람의 부모 몫을 하며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남편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보, 나야. 하늘에선 잘 지내고 있어? 평생 그리워하며 살던 당신 어머닌 그곳에서 만났어? 여보,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밖에선 서서히 매미 울음소리가 한창이야. 당신 매미 참 좋아했잖아. 당신은 평생 소리 지르고 싶고 울고 싶은 마음을 참기만 했는데
매미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말이야. 목청껏 울고 싶은 대로 시원하게 울어버리는 매미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린다면서. 그래도 적어도 난 우리 애들은 웃고 싶은 대로 웃고 울고 싶은 대로 울 수 있도록 키우고 싶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어진 행복을 누리게끔 말이야. 그럼 하늘에서 당신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여보, 나 그렇게 당신 몫까지 열심히 우리 애들 위해서 살다 갈게.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늘 응원해줘. 그리고 먼 훗날 만나게 되면 수고했다고 나 꼭 안아줘야 돼. 알았지? 보고 싶어, 여보. 우리 나중에 만나. 사랑해.